안녕하기 굉장히 힘든 날, 그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장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 4만 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롱을 치던 사람들의 뚝배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41,768달러, 간당간당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그 와중 속에서도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코인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고래들이 많이 거래를 해왔었던 체인링크 등등이 그나마 선방을 해주면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40%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네요. 다음으로는 미국 금리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미국 경제 관련된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19만 9천 명에 그치면서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예측보다 크게 미달된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3.9%로서 2020년 2월 이후, 즉 전염병 사태가 발발한 이후로는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나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식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및 구인, 인력난 때문에 미국 시민들의 시간당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연준의 긴축 가속화를 정당화시킬 수 있겠다라면서 블룸버그 측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여러가지 지표 결과를 봤을 때 금리 인상의 마지막 장애물이 극복됐는가에 대한 연준 내 비둘기파 의원들의 의심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풀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고용지표를 봤을 때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요건에 부합하다라고 하면서 무난하게 다가오는 3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미국 상황이 꽤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양적 완화를 끝내고 정말로 금리 인상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를 끝내게 된다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 암호화폐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염려를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바닥은 어디가 될 것인가? 어떤 이들은 4만 달러 구간이 부근 구간이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관련된 분석들은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고 피터 브렌트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도 때 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줍줍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더 크게 떨어지면서 21달러에서 10달러 선까지 폭락했었던 일이 있었다. 당연히 모든 시장 상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암호화폐의 경우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을 전 비트맥스 CEO인 알서 헤이즈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미국의 M2 통화량 증가율이 마이너스나 0%까지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 급락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니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 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미 연준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다가오는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이미 일단 떨어지고 있긴 한데 최근에 그나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좀 낮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덜 떨어진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알서 헤이지에 의하면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3만 달러를 깨고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잡코인들은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시장 침체기에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며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의리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은 주저없이 포지션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잡코인들은 다시 한번 쓸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의견을 남겼는데, 자, 과연 비트코인의 바닥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어서 바로 분석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이크 도보그라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바닥이 38,000달러에서 40,000달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 비트코인의 급락을 보고 지금부터 매수 구간이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든 지금 과연 매수하기에 적절한 단계일까요? 다음으로는 유명 분석가 테디의 분석인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흘렀다가 상승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딱 보아하니 바닥 구간을 35,000달러 구간이라고 지정을 한 것 같죠. 그 정도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상승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와리가리 하면서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남겼었고요. 그 다음에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주봉을 봤을 때 볼린저 밴드의 하단 부분이 작년 대량 조정장의 바닥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하단 구간을 봤더니 가격이 37,000달러 정도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37,000달러, 36,000달러 그쪽으로 이제 다른 지표들을 보고 비교해보고 있는 다른 분석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스마트 컨트랙트 분석가도 자신의 분석을 남겼는데 그 역시 예측하고 있었던 바닥 가격가가 비슷한 범주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37,500달러에서 지금 현재 가격 40,000달러 구간대가 바닥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올해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습니다. 최근 다가오고 있는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긴 하지만은 비트코인은 자신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바닥을 찍고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조정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37,500달러 구간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다가 분석가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내면은 그 위에서 반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은 지금부터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한편 바닥을 37,500달러 구간으로 보고 있는 분석가들 외에 데이브드 웨이브, 니콜라스 몰튼 같은 분석가는 약 한 달 전부터 비트코인이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뚜껑을 까봐야 알겠죠.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투자 조언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망이나 혹은 이 주요 지지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께서 손절을 치기에는 좀 너무 늦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고래들 간의 손바꿈이 있었다. 어제였었죠. 비트코인 고래 3마리가 총 5,322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는데 당연히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또 다른 고래 한 마리는 4,250개의 비트코인을 던졌다라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을 매입한 고래들 같은 경우는 33번째로 큰 고래가 비트코인 3,000개 추매, 34번째가 1,455개,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고래가 867개를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누가 팔았느냐? 32번째로 큰 고래가 4,250개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손바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은 이 고래들이 지금 서로 짜고 물량 더 긁어 모으려고 한쪽에서 팔고 한쪽에서 가격 낮아지면은 사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 손절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비트코인 시장에 장투로 들어오려면은 최대 4년 존버할 거 각오하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4년 정도 지나게 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수익 구간에 들어서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 위해서는 기타 소식들도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형은행 발클레이스의 자산관리사의 CEO가 비트코인 스위스의 CEO가 되기 위해서 바클레이스를 떠났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역시 지금 극심한 과매도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기준으로다가 RSI가 3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2020년도 전염병 사태 때 폭락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지금이 이더리움의 적절한 매수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 칼다노 같은 경우는 올해 활성 사용자가 50% 급증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성장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헤데라 해시그래프 관련된 소식. 영국 항공기술회사가 드론 운영 테스트를 위해서 헤데라 해시그래프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뉴런 이노베이션스라고 하는데요. 헤데라 해시그래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개 레저 컨센서스 서비스를 통해서 영국 정부가 후원한 드론 데이터 평가에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 및 저장, 주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에 관련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몸을 튼튼하게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강한 놈이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다. 이 존보도 체력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토마토 채널 지원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